성매매 개념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그러니까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입니다. 성매매가 과연 이 두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둘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사람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각기 다른 개념으로 성매매를 인식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군대 가는 기념으로 다 하는 거야 라며 선배들이 억지로 권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이 대학생은 성매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식도 회사 일의 일부니까 상사부터 다 함께 가는 건데 빠질 수 없었어요. 직장 생활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직장인은 성매매를 회식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네요. 계약을 따기 위한 접대에서 성매매를 엮어 접대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성매매를 접대의 수단으로 보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누가 맨정신에 가나요? 술 마시고 누가 주도하면 다 같이 기분 내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술 핑계를 대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건 그 행위들은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일 뿐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성의식과 변명으로 포장되어 자행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나날이 교묘해져만 가는 성매매.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 또는 유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 금품 수수 및 산업, 성적 행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과 휴대전화 연체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흥업소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은 A씨에게 이 차를 나가지 않아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성형수술을 하면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며 원룸과 생활비, 성형비용 대출을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결국 유흥업소 관계자가 데려간 공증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사채로 1,600만 원을 캐피탈 대출을 했습니다. A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실장의 말과 달리 실제 벌이도 많지 않은 데다 법정 이자율을 무시하고 일수는 하루에 10만 원, 캐피털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실장은 A씨에게 성매매를 해 돈을 더 벌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20대 여성 B씨는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B씨는 방법을 찾던 중 온라인으로 성형 대부업자를 찾은 후 연락을 했습니다. 대부업자는 B씨에게 성형 대출 금액을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2달 만에 갚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와 일수업자를 소개했고 성형외과에서는 B씨에게 2,200만 원 상당의 가슴, 광대, 턱, 눈, 코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B씨는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 일수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빚을 진 이후 대부업자가 B씨에게 술만 잘 따르면 된다고 소개했던 가게는 사실 성매매까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B씨는 수술을 갚기 위해 성형수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했지만 빚은 늘어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성매매의 대상자들은 성매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의 형태를 확장해보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인신매매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황 프란치스코도 인신매매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즉위 후 지속적으로 성매매, 노예제도를 엄연한 범죄라 명하고 이와 같은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했으며 인신매매 관련 책 서문에서도 피해 여성 구조 활동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렇듯이 국제적 인신매매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유엔에서도 7월 30일을 인신매매 근절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여기에 비자발적 강제노동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는 우리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나 호텔, 이웃 농장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신매매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는 전 지구적 문제이면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의 실태는 어떨까요? 한국은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의 피해자 성출국, 경유국, 목적국이라는 불명예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대부분은 강제 성매매로 내몰리는 여성들입니다. 관광, 취업, 유학비자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안마시술소, 주점, 식당, 인터넷 성매매 업체 등을 통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성매매의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사례로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여성 5명이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예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성매매의 목적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사례로 슈퍼마켓에 젊은 남성과 함께 온 외국인 여성이 종업원에게 쪽지를 건넸는데 그 쪽지에는 경찰 지원을 해주세요. 나는 잡혀 있어요. 나는 태국에 있었어요. 도와주세요란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슈퍼마켓 직원의 신고로 업주, 종업원, 브로커는 검거가 되고 도움을 요청한 태국 여성은 구출하여 태국으로 귀국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성적 인신매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인신매매를 지칭하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다른 뜻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성인권단체 폴라리스 프로젝트의 블래들리 마일즈 총재는 성적인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각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인신매매가 무엇인지 확실한 정의를 세우는 일이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매매 산업은 순결 이데올로기, 남성 성욕 신화, 여성에 대한 이분화 등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빈곤의 여성화, 임금 격차 등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기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성매매를 단지 여성 개인의 선택으로 포장하여 바라보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하여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성착취 행태를 자유로운 거래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 잘못된 편견으로 자행되는 성매매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타파하여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로 이익을 얻는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치마 속, 뒷모습, 나체나 용변을 보는 행위, 성행위 등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웹하드나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가 이를 유통, 공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영상, 사진 등으로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금전 요구 등의 행위나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언행과 같은 행위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음에서는 성매매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불법 촬영, 합성 사진을 제작하여 음란 성인 사이트에 제공하고 건당 수익을 받습니다. 음란 성인 사이트는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통해 성매매, 유흥업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지불받는 구조입니다.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음란 성인 사이트는 소자본으로 사이트 운영을 지원받고 파일 공유 사이트는 영상물 다운로드로 수익을 냅니다. 최근에 부산지방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음란 사이트의 경우 회원 42만 명에 하루 이용자 50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다시 음란 사이트에 이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거나 성매매 이용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사이트 주소나 게시물을 공유하여 불법 자금이 순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특수한 상황일까요? 평범한 대학생 A군의 지극히 일반적인 일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A군은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과제를 하기로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카페에 들어가던 A군. 그 건물은 큰 빌딩인 만큼 많은 가게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1층 카페로 들어가던 A군의 눈에는 위층들에 위치한 다양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노래방과 마사지 업소, 인력 소개소 등 다양한 업소들. 이런 업소들이 성매매와 관련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의 퇴폐 영업에 따른 성매매, 인력 소개소와 여성 대상 대부업체는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들은 우리 주변에 공공연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눈을 돌려보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관련 업소. 당신의 주변은 어떠십니까? 성매매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의 확인을 위해 퀴즈가 나갑니다.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다음 중 음란 성인 사이트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성매매 장소를 섭외하는 것은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이 문제가 됐던 한 클럽 사태를 계기로 경찰은 다시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이고도 대대적 단속, 성매매 업소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게 아닌가 했지만 그들은 온라인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포털 사이트로 알려져 있던 밤의 전쟁은 성매매 광고 게재업체 2,613곳에 회원 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눠 게시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안내했고 안마방, 키스방 등 행태별로도 수많은 성매매 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무려 1,000개가 넘는 업소 광고와 회원들의 이용 후기가 올라올 정도였죠. 덕분에 업소들은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성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까지 단속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해 음성적 채팅 앱을 이용하는 성매매도 기승을 부립니다. 전체적인 성매매 단속 건수는 줄어드는 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단속하기 어려운 성매매 방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자행되는 성매매는 음성적인 경로를 통하다 보니 미성년자들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성매매의 형태 역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무작위로 선발된 이메일 주소나 SNS를 통해 출장 마사지와 같은 성매매 광고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하거나 연령이나 성별 제한이 없는 채팅 앱을 통한 불법적인 조건 만남 행위, 온라인을 통해 접근이 빠르고 쉬워진 오피스텔, 키스방의 광고나 예약 시스템이 해당됩니다. 또한 성매매 이용자들은 후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매매 알선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을 피해서 새로운 개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